예, 조금 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언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방금 전에 김학의 전 처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 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잡혀 있는데 조금 25분 정도 빨리 이렇게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혐의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만은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꺾고 지켜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강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지 우려보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범죄 혐의가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제3자 뇌물제공죄 1억 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성에게 그 명품 판매점 보증금 이거를 이제 받지 않도록 김학의 전 차관이 윤종천 씨에게 종용했다는 부분 이런 것은 이제 부정한 청탁도 있어야 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거 말고 6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뇌물로 말이죠. 예. 그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부분도 있고 윤종천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림도 있고 예. 현금으로 줬다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성접대를 7번 했다는 것까지도 뇌물로 의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괄해서 금액이 얼마나 될지 예.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이 금액이 말이죠. 중요하죠. 예, 금액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1억 원 말고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모 씨하고 윤중천 씨를 합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이 돼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소명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시점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가사 이 금액이 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고 포괄일자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처벌이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하는데 상당히 발부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2013년에는 모두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렇게 구속영장 결과라는 것이 사실 유무죄 판단은 아닙니다만 네. 중요한 수사의 동력이 되는 부분이라서 동력이 되죠. 예, 이번엔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만 꼭 이게 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에 대한 일이잖아요. 법이든 정치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정서,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적인 말씀은 뭐 너무 명쾌하게 잘 이제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좀 국민 정서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지금 오늘 아침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주 큰 이슈인데 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찰의 일원이었고 그럼 이게 봐주기 한 것 아니냐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데 가장 큰 의혹이고 죄예요. 자, 2013년, 2014년 두 번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성범죄 여부는 아예 구속 여부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입증 자체도 어렵고 시점의 문제도 있고. 자, 그럼 뭐냐 하면 이 공소시효 6년을 누가 날렸냐 이거예요. 검찰이 날린 거잖아요. 예. 무혐의를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당시에 뇌물이든 법무차관이건 아니건 정말 똑같은 법의 잣대로 일개 국민이 법 앞에서 벌벌 떠는 것처럼 김학의 전 차관을 그 당시에 엄밀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윤중천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밝히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예. 공소시효가 간당간당해서 지금 구속되느냐 마느냐를 아슬아슬해하는 게 검찰의 책임인데 이제 와서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도 도덕적 잣대로 비난을 하겠지만 검찰 조직도 비판과 비난을 면키는 어렵다. 그래서 경찰이 얼만큼 소명했느냐요. 바로 얼마 전에 승리의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예. 경찰 유착 의혹은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똑같은 상황이 김학의 구속 여부에도 적용돼 있다고 봅니다. 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 간담회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네. 뭐 경찰, 검찰, 청와대, 정치권도 다 관심을 갖고 오늘 내용을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4일인가 15일 예. 그 정도의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또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기가 된 근데 오늘 이유가 또 했어요. 네, 예. 했어요. 했는데 연기가 됐다고 하는 게 하루 이틀 연기니까 이게 연기치고는 바투게 했는데 이렇게 또 급박하게 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검찰이 우려하는 바를 좀 반영해서 예. 개선책을 내겠다라고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지금 전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조직 내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문무일 총장도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개선책도 미흡하다.
법무부 장관이 낸 것조차도요. 장관은 지금 이 검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어찌 보면 인사권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항명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애초의 문제는 문무일 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자 굉장히 긴박하게 이것도 비공식적인 뭐 언질이 아니라 대변인실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법안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여기 제가 좀 이제 의문이 있었던 대목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더 정교하게 만들자고 하는 법안이 아닌가? 검찰 조직에 워낙 무소불위의 권한이 쏠려 있다 보니까 경찰 조직에 이것을 좀 나눠주는, 분산시키는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항상 지방 분권도 그렇고 삼권 분립도 그렇고 견제를 서로 하게 만드는 장치를 통해서 독재를 막고 있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워낙 막강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찰에도 이러한 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나눠줌으로써 더 오히려 이 법적인 업무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문무일 총장이 이야기한 견제와 균형이 오히려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걸 반문하고 싶었던 상황이에요. 예. 근데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쉽게 말하면 검찰의 시각은 경찰권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경찰도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예. 사실은 묘한 걸로 기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뭐 어제 벌어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 사태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여기에 해보겠습니다. 대해서는 예. 아마 또 강 변호사님께서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강 변호사님께서는 네. 오늘 문 총장 기자 간담회 내용 중에서 좀 주목됐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기본적으로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장관이 얘기한 이메일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뭐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건부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이제 가져가는 거 말이죠.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도 검찰로 송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또 그 수사의 그 보안 수사 검찰이 말이죠. 이런 것도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면 종결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검찰이 새롭게 또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검찰에서 지금 불만을 갖는 것이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입니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즉 경찰과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약화시켜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말한 그 문무일 총장이 말한 부분 중에 수사 착수 기능 분권화 추진 그 이야기가 같은 맥락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수사 착수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양측에서 누구도 수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은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분권화돼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검찰에 1차 수사권을 주질 않으면 경찰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종결까지 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폐지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법조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려의 일부분은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갖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크로스 체크, 그다음에 1차, 2차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체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느 한쪽에서 종결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지휘도 받지 않고 여기서 모든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다면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우리는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굉장히 좀 세밀하게 오늘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 문 총장이 주장하는 그런 뭐 독점권이었던 그런 개선 방안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국민의 평가와 국민의 신뢰에 달려 있는 문제예요. 문무일 총장도 아까 제가 뭐 검찰을 질타했습니다만 예. 그걸 검찰 조직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오게 된 상황에는 검찰 스스로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책임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미 지난 시간 동안 스스로의 개혁을 통해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좀 내려놓고 혹은 남용하지 않고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조직으로 국민 신뢰를 받았다면 이 상황에 오지 않죠. 이게 지금 또 이 제3자 국민의 정서, 국민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 입장에선 경찰이냐 검찰이냐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타당하냐 부당하냐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공권력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고 네. 왜? 손이 계속 안으로 감싸잖아요. 최근의 사건들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자기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주는지 또 승리 얘기하게 됩니다만 100일 넘게 16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서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이 구속이 안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승리가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김학의 차관 사건 오늘 지켜볼 겁니다. 과연 구속되나 안 되나.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6년을 자신들이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는 시간이 지나서 구속을 못 시키네요. 그럼 이 책임은 김학의가 져야 됩니까? 검찰이 져야 됩니까? 국민이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문무일 총장의 개혁안도 제가 보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국민들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 입장은 한 가지입니다. 예. 꽁 잡는 게 매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발본색원하고 정의를 세워주는 조직이 그게 경찰이면 국민들은 경찰을 더 사랑할 거고 그게 검찰이면 검찰을 더 사랑할 텐데 지금 문무일 총장의 말이 조금 저는 덜 와닿는 건 뭐냐면 논리 싸움을 하고 계세요. 논리 싸움이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까지 덮은 사건 없습니까? 수사권 경찰에게 안 줬을 때 덮은 사건 없냐고요. 한번 그 사례를 여쭤보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개혁안을 내지 않으면 예. 그 국민이 설득되지 않으면 지금 청와대를 설득하거나 경찰을 설득하는 예. 것 이전에 국민 설득이 우선이다. 문무일 총장은 국민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미흡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와닿지가 예, 않습니다. 문무일 총장도 과거 수사 관행에 대해서 오늘 반성에 약간 그런 네. 뉘앙스를 표명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직접 수사 대폭 축소, 검찰 개혁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고요. 그 종결 고소 고발 사건 재정 신청 제도 확대 이 부분 글쎄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재정 신청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재정 신청을 확대한다는 거는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일부 이거는 기본권 관련 얘기예요. 그러면 예,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합니까? 기본권 관련 얘기입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요. 지금 나온 재정 신청 얘기는 뭐냐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공수처 기관이 검사가 아니고요.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법의 하나의 설계안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개인이 즉 검사가 어떤 그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기관이 재정 신청을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장 청구권입니다. 영장 청구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가 백혜련 의원 안에 보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도 모두가 수사할 수 있대. 기소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이렇게 또 분리시켜놨어요. 같은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라든지 공수처가 똑같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양측에서 이제 서로 다르게 이것을 평가할 때 이런 문제, 부딪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수처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조건부 수용,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어떤 개선 앞으로 그런 것이 된다면 수용하겠지만 현재대로라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여기는 왜 뺍니까? 그야말로 판사, 검사, 경무관급만 공수처의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판사와 검사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국민들도 뭐 상당히 같은 의견을 가질 텐데요. 그리고 아까 최영일 평론가 얘기한 거에서 다 하나만 좀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영일 평론가는 이제 상당히 비법적 입장에서 예. 비법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학의가 구속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의가 구속돼야 될지 안 돼야 될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혐의가 소명되느냐,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오랫동안 지났다고 해서 과거에 덮었다고 해서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아무리 국민들이 검찰을 미워하고 또 뭐 경찰을 미워하고 공권력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권력이 있음으로써 국민의 자유가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사회의 기본은 공권력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공권력을 지키는 그 보루가 바로 검찰과 경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검찰과 경찰이 그 공권력을 자체적으로 스스로 좀 잘 네.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하시는 그러니까 뭐 말씀이다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나 검찰을 상당히 미워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 변호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의 이제 논지는 뭐였냐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례를 국민은 상당히 많이 봐왔다. 정치 편향적인 수사, 예. 예를 들어서 정치 편향적인 판결. 과거에 지금도 이제 뭐 여권 인사들이 이야기하는 공안 검사, 공안 판사들이 했던 것들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만들었던 것들,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오히려 권력에 결탁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 해석을 해서 그 법에 대한 잣대가 공평하지 않았던 예. 과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게 국민의 염원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오늘의 지금 문무일 총장의 말씀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실천 방안을 내시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찰도 아마 이제 오늘 문무일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래서 요즘 상황 보면 경찰이 좀 뭐 당혹하다고 충격이 계속 좀 입는 상황 같아요. 방금 뭐 버닝썬 사건 승리 네. 뭐 영장 기각 이야기도 하셨지만 어제 두 전직 경찰청장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한 명은 구속되고 한 명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갈린 이유 뭐 영장 실질 전담 판사는 뭐 기각 사유, 구속 사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좀 갈라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최종 책임자죠. 최종 책임자 입장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전 정보국장, 그다음에 당시 치안 비서관, 네. 그리고 당시 차장, 그리고 청장 아닙니까? 그런데 차장은 사실은 좀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장의 어떤 그 당시 그런 어떤 행위를 말리지 못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치안비서관이라든지 내지는 정보국장은 어쨌든 뭐 시켜서 한 것으로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가가지고는 적극 방어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시켜서 했다. 우리는 정보를 생산할 뿐 그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어떤 변명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이 정보경찰을 동원해서 말이죠. 친박들을 위해서 맞춤형 선거 전략을 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어떤 도전으로 봤고 중대한 범죄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킨 것으로 보는데 예. 어쨌든 법원이 상당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구속 사유다 이렇게 본 것으로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서 말이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같은 날 경찰이 검찰 전현직 뭐 검찰 고위 간부들을 네. 수사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거든요. 물론 시기나 시점적으로 일부러 맞춘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겁니까? 그거는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말이죠. 예. 당시에 이제 한 검사가 말이죠. 고소장을 분실을 했어요. 고소장을 분실을 했는데 그 고소장을 분실을 하다 보니까 그걸 위조를 했어요. 차라리 내라고 다시 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징계를 안 하고 그냥 사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문정 충주지검 검사죠. 이문정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경찰청에다 말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었어요.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입건했다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발표했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 바로 그 뭐 고발을 했을 때 입건을 하든지 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왜 이 시점에서 입건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건 절차를 밟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시점이 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네. 저기
우연히 정말로 이렇게 네. 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예. 우연히 된 것으로 전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것은 이제 심정적인 것이고 지금 이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이 필연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경찰 내에서도 평판이 있을 텐데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우리 조직의 수장이 상당히 난 좋다 혹은 잘못하고 있다. 경찰 내에서도 당시에도 갑론을박했었습니다. 국감에 나가서 권총을 뽑아봐라 뭐 이럴 때도 이게 경찰 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의 소속원들은요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구속됐다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직, 경찰 일원들은 모두 다 이것은 검찰이 칼로 우리 조직을 치는 것 아닌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싸움에서. 예. 그럼 이제 이 격분한 경찰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반격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을 수 있죠. 이건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전 객관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우연히 절묘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반격의 카드가 있었는데 안 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써야겠다라고 시점을 정한 것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 또다시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까 강 변호사님 말씀을 100% 믿고 싶다니까요. 저의 마음은.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 뭐냐면 조직 간에 공조직이죠. 공조직 간에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일반 사건들을 이렇게 한번 해봤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시기는 왜 조정하나. 고발되면 즉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럼 그동안은 왜 기다리고 있었나? 뭐 배정할 인력이 없었던 것인가? 궁금증은 증폭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궁금증이 무조건 국민 정서가 법과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게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오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제 반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경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정말 한 걸음씩 탄탄하게 모든 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글쎄요, 정치인이죠. 뭐 경기지사이면서도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일단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공등법, 공직선거법에는 관련해서 세 가지 사건이 같이 돼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요. 하나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권남용은 1년 6개월이 구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6개월이 구형이 돼 있습니다. 600만 원 아닌가? 벌금 600만 원? 지금 600만 원이 구형이 돼 예, 있습니다. 그렇죠. 600만 원이. 그래서 만약에 1년 6개월 중에서 그것이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되면 물론 확정입니다. 이번 지금 1심입니다만 6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이 이제 나오게 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 운명이 갈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거가 오늘 3시에 나옵니다. 오후에 3시에. 선거 결과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고요. 네.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논고하기를 재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 뉘우치는 개정의 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부딪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직권남용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형을 갖다 강제 입원시켰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상당히 선거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권남용이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따로 선고한다는 것은 뭐 다르게 보고 좀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이게 이제 직을 잃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병합을 해서 이제 한꺼번에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당연히 100만 원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다른 죄가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예. 과연 이 직까지 잃게 할지 이걸 예. 갖다 분리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도 있고 지금처럼 직권남용도 있지만 또 공직선거법도 뭐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걸 합치니까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만약에 분리를 안 하면은 그냥 바로 직을 잃게 되잖아요. 지사직 그래서 잃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만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다른 형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뭐 네. 여러 가지 지난해로- 폭로전도 많이 있었고요. 지난해로 예. 넘어가 보시면 언론에서 주로 시끄럽게 다뤘던 것은 지금 재판의 혐의엔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 유명 여배우 이름이 등장을 예. 했었고요. 또 부인이 과연
SNS에서 이 글들을 썼던 뭐 해경궁 김씨냐 아니냐 논란이 이제 시끄러웠는데 그건 다 사실은 이제 법적 판단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이제 친형 강제 입원 시도에 대한 혐의 하나 이게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인데 선거 과정에서 또 사실은 뭐 과장해서 어떤 이 업적을 좀 치적으로 과장하는 것들은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거의 유사한 어찌 보면 대권 잠룡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권에 이제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들이었던 김경수 지사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아마 판결이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이 돼서 이것은 과거 여당이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하고도 경우가 완전 다르지 않느냐. 이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는 바람에 2심 시작되고 보석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네. 이때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정치적인 파장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